너에게 음악 윤상입니다. 자, 너에게 음악이 밤으로 이사 온 지 이제 그 첫 주의 마지막이 되는 오늘 게스트는요. 뭐 물론 많은 모든 게스트분들이 다 반갑지만 평소 때 제가 팬심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이 올 때는 더 반갑죠. 게다가 참 오랜만에 만나는 정말 청춘을 노래하는 밴드 페퍼톤즈 여러분들을 모셨는데 지금 대기실 밖에 계세요. 우리 너음에선 처음 있는 컨셉인데 제가 호출을 하면 들어오시는 부분부터 여러분들께 라이브 현장감 넘치게 들어와 주세요. 네,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예. 저희가 이런 컨셉은 처음인데 아주 현장감 넘치게 지금 두 분이 입장하시는 모습부터 네. 착석해 주시고요. 예. 이게 잘 안 열리네요. 그런가요? 자, 강아지 인형들이 왜 있는가는 뭐 이따가 스누피 말씀을 드리겠고요. 장원을 좋아하는. 자, 많은 분들이 채팅창에 우리 장스트 오랜만에 왔다고 막 난리가 났는데 저한테는 일단 뭐 우리 나우에서는 6시 5분 전에 호스트 선배이신데 그럼 장원 씨부터 카메라 보고 저 인사해 주실래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우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페퍼톤스 이정원입니다. 와, 너무 많이 본 장면이다 진짜. 그러니까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장원이 친구 페퍼토스 신재평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어서 오십시오 두 분. 예, 진짜. 먼저 오늘 초대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이제 4년 4개월 만에 페퍼톤즈의 정규 앨범이 발매가 됐습니다. 예. Thousand Years라는 앨범 아트웍이 저는 더블 CD인 줄 알았는데 네. 이미 곡수는 알고 있었어요. 제가 나오자마자 들어서. 근데 감사합니다. 아주 아트웍이 보면 일단 CD가 있고요. 사진집이 있고 그럼요. 이건 뭐예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그 별책 부록. 별책 지금 말 네네. 그대로 별책인데 쭉 펴면 이분들도 이제 나이가 40대인데 네네. 또 굉장히 젊은 컨셉의 이런 예. 사진들이 네네. 이거 어떻게 그냥 쭉 이렇게 맞아요. 네, 정말 송구스러운. 아니 송구가 아니라 다른 디스플레이하는 방법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디스플레이하는 방법까지는 생각 안 해봤고요. 이렇게 병풍처럼 펼쳐진다. 네,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예, 그나저나 아니 이런 부분은 뭐 팬 여러분들이 충분히 좋아하실 부분인데 많은 분들이 좀 원성이 높아져 있습니다. 7집이 네. 나온 지가 벌써 2주가 넘었는데 네, 제가 알기로도 이게 공식 활동의 처음이라면서요. 맞습니다. 지금 첫 스케줄이라서 너무 떨리고. 맞아요. 네, 뭘 떨리기까지. 여기 나오가 얼마나 친숙하실 텐데. 아니, 근데 그 이유가 이제 두 분을 뭐라고 탓을 할 게 아니라 보니까 정말 이해가 가게 참 바빠요. 우리 또 가뜩이나 마른 재평 씨가 갈수록 이렇게 살 더 빠졌죠. 네, 요새 좀 올해 좀 그랬습니다. 우리 저 웜톤 쿨톤 아니고 펩톤님이라는 아이디를 가진 분이 정규 7집 발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재평님의 드라마 음악 감독 데뷔도 축하드려요라고. 이게 일단 첫 방이 됐습니다. 네. 예, 이번 주에 그러니까 맞습니다. 10월 3일 첫 방을 했는데 제가 안 그래도 이제 두 분과 밖에서 대기실에서 그런 얘기를 나눴는데 이게 재평 씨한테는 첫 드라마 음악 감독인 거죠? 맞습니다. 근데 입봉은 아니고 입봉- 데뷔작. 뭐 그렇게 표현도 하죠. 네. 데뷔작인데 입봉이고 여기에 그냥 음악 감독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OST에 페퍼톤즈의 곡들이 또 많이 수록될 예정에 있다고. 네, 일단 이제 첫 번째 표정이 어두워. 첫 번째 OST가 이제 벌써 나와서 그래요? 페퍼톤스의 이름으로 오. 이제 한 곡이 발표가 됐고요. 이제 네. 아마
매주 이제 새로운 곡들이 될 텐데 그 중에서 이제 좀 몰랐어요. 나오는 아, 이게 곡이에요. 먼저 선공개가 됐구나. 네, 엊그제 이제 공개가 됐고요. 네. 앞으로는 이제 페퍼톤스는 당장 또 나오진 않겠지만 음. 또 순서가 돌아오면 음. 페퍼톤스 이름으로 또 OST를 들려드릴 기회들이 더 있을 것 같고요. 아, 또 있어요. OST 맡은 게. 16부작이라서 이제 꽤 오랫동안 이제 OST들이 나와야 되고 지금도 현재 좀 제작 중인 것들도 있고 한데 그 중에서 이제 저희의 느낌이 필요한 어떤 그런 곡과 그런 회차에는 이제 페퍼톤스가 출동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구나. 와, 이게 앨범 작업하면서 OST도 이미 1회가 나갔기 때문에 1, 2회가 이게 엄청 고생을 했겠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음악 감독 제안이 온 거죠? 그 어떤 드라마인지 네네네. 좀 소개. 이게 첫 방은 보셨는지 궁금해. 월요일 화요일 날 하는 밤에 하는 드라마인데요. 네, SBS 치얼업이라는 이름이고요. 그래서 그 새내기들 주인공도 나오고 그러니까 응원단 선배 후배들의 이야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좀 풋풋한 청춘 드라마이기도 하고 또 그 안에 또 다양한 장르들이 믹스되어 있는 좀 치밀하게 짜여진 그런 드라마인데요. 네. 뭐 얘기 듣기로 음악의 어떤 분량이 비중이 역대급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같이 작업하시는 그 경험이 많으신 분이 본인 작업물 중에 탑 3 안에 드는 음악이 힘든 작품이라고. 그래서 저는 뭣도 모르고 이 한태섭 연출 감독님이 그 음악 자기는 많이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한다. 처음에 그래놓고서 근데 들어보니까 음악 드라마더라고요. 첫 타부터 일단 음악으로 시작하고 굉장히 긴 음악 그 씬으로 시작하고 그런 드라마라서 일이 많았고 연초부터 쭉 선작업들을 하고 있다가 연초부터 네네네. 와, 거의 뭐 한 1년을 갈아 넣었군요. 추우님께서 OST가요 청춘 그 잡채입니다 라고 하셨고, 우주비행사님은 드라마에서 행운을 빌어요 나오는 순간 너무 찰떡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청춘을 노래하는 밴드인데 청춘 드라마니까 그건 잘 어울리는데 저도 내년 초에 월화 드라마 하나 맡거든요. 네. KBS 거. 네. 워낙 뭐 경험이 많으시고 하니까. 아니, 저도 드라마는 거의 30년 전에 하고서 이게 그래서 안 쳐주더라고, 짬밥을. 거의 신인 감독 다루듯이 지금 막 조리돌림 당하고 있는데, 아까 크루 짰다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그 크루 저한테 소개 좀 해주세요. 그럼요. 네, 예. 그럼요. 저희는 내년 2월인가부터니까 네네. 이거 잘 마치시고. 근데 이번 일 끝나고 나면 그분들이 재평이를 다시는 연락 안 할 것 같아가지고. 저는 좀 다른 인간이니까. 아니 누가 상영님이 부르시는데 누가 마다하겠습니까? 아니, 도망간 애들 많아요. 네. 혹시나 장원 씨, 네, 장원 씨 이거 첫방 못 보셨죠? 네. 아까 내가 물어보지 말아달라고. 아직까지 볼 틈이 없다고. 지금 채널 주도권이 본인에게 없다는 말씀과 함께. 네, 굉장히 당황스럽네요. 예. 네. 이건 뭐 이런 거는 그러고 몰아보기 해야죠. 이거 페퍼톤스 음악도 나오는데 당연히 보실 건데. 네, 그 저희 집은요. 네. 다음 주까지 기다리는 거 잘 못해요. 그렇죠. 네네. 네. 그냥 그러니까 하룻밤 후에. 잡고 네 밤새도록 봅니다. 저희. 좋겠다. 그럴 때죠. 신혼 때가 생각나네. 진짜. 근데 뭐 벌써 다음 달이면 벌써 1년이야. 네, 그렇죠. 결혼한 지가. 네, 작년 11월이었으니까. 와, 내가 진짜 저기 장원 씨한테 그 소식 듣고 우리 얘기했던 게 길어야 한 2달 전 된 것 같은데. 저는 그래도 1년 가까이 느껴지는데 역시 시간은 점점 빨라지나 봐요, 사람마다. 그렇죠. 네. 저는 형 시간 이제 진짜 빨리 가시나 보다. 나는 오늘이 어제 같고 내일도 오늘 같을 거라서. 근데 이제 장원 씨야 지금 얼마나 파란만장한 1년이 같겠어요. 네네, 하루하루가 너무 다르고 네 또렷이 기억나고 그래요. 그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네, 조언 삼아서 잘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굳이 행복하시냐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저희가 두 분의 좀 소소한
아무리 뭐 앨범 때문에 나오셨어도 네. 소소한 그런 TMI가 좀 궁금한데요. 장원 씨가 예. 고양이를 안고 연주를 할 수 있게 됐다. 아, 네. 집에 고양이 있는 줄 몰랐네요. 아, 저 고양이 3마리 있다요. 근데 와. 네. 그 준파리랑 아르랑 나타샤 이렇게 3마리가 있는데 와, 아르랑 나타샤 사이에서 준파리는 굉장히 좀 네, 뭔가 뭔가 소외당하는 듯한 이름을 이름이야. 그 저희가 지은 게 아니고 네. 입양하셨구나. 네네, 입양을 하면서 이름이 이미 있어서 네, 그대로 그래서, 불러주시는구나. 네, 근데 유독 준파리라는 친구가 네. 저를 놔두질 않아요. 제가 어디 있든 계속 졸졸 따라와요. 저를 너무 좋아해요. 전 그렇게 믿고 있어요. 네. 따라다니는 고양이는 원래 그 사람하고 그렇게 스킨십이 없는 걸로 알고 그러니까 있는데. 독립적이다 뭐 이렇게 들어왔는데 근데 준파리는 계속 따라와요. 그래서 뒤돌아서 이렇게 돌아갈 때 있잖아요. 그때 네. 조심해야 돼요. 발에 걸릴까봐. 그런 정도인데 제가 이렇게 껌딱지네. 그쵸. 네, 딱 껌딱지예요. 근데 이렇게 연주를 하고 있으면 컴퓨터 앞에 있고 네. 컴퓨터 앞에서 연주하고 있으면 그러면 의자 위로 올라오려고 제 가랑이 사이로 이렇게 팔이 이렇게 올라와요. 귀엽다. 근데 마냥 쫓아낼 수는 없으니까 이거 어떻게 방법을 알아내야겠다 하고 이렇게 기타 제 배 앞에 기타가 있고 기타 앞에 준파리가 있어요. 있고. 네, 준파리 없이는 잘 못해요. 그건 또 뭔 말이야? 근데 준파리 없이 연주가 안 돼. 준파리가 없으면 준파리가 올까봐 긴장돼서. 그 사진이나 동영상 같은 거 좀 찍어 넣어서 이렇게 공개 좀 해주시지. 그 제가 우리 고양이는 독립적이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고양이는 워낙 독립적이라서 그래서 사진을 찍거나 뭐 이렇게 연출하기는 너무 어려워요. 고양이는. 그래서 그 순간을 계속 놓치곤 합니다. 그렇군요. 그거 좀 어떤 분위기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저기 강아지가 인형이 있는 거 아닌가? 준파리보다 커요, 걔가? 준파리보다 좀 덩치가. 준파리는 재평이만큼 말랐어요. 그래서 뭐 근데 이거 보여드려야 되는 상황이. 아까 작가님들이 이해를 못하겠다고. 네네. 그러니까 기타를 이렇게 치고 있으면 걔가 앞발을 들어서 올라오고 이렇게 올라와요. 이렇게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여기서 매달려 있어 요 이렇게 사사사사 막 이러면서. 그러면 이거 올라와 하면 제가 뒤로 앉으면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그럼 이 기타 앞 그러면 그쵸? 약간 얘가 플랫에 닿을 때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 락커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피하면서. 진짜 슬라이드 진짜 많이 TMI. 사용하시는데. 진짜 TMI죠. 네, 그때는 조심해야 돼요. 진짜 TMI다. 사실 이제 뭐 본 녹음을 한다. 그러면은 사실 잠깐 쫓아내야죠. 그렇지. 근데 그만큼 같이 하는 시간이 많다는 얘기고. 작가님들 저희 그 프롬프터가 갑자기 에어플레이 모드가 뭐 이상이 있는 것처럼 시꺼매졌는데. 여기 아직도 이러는군요. 아니야. 야, 뼈를 맞았어요. 예. 우리 두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이 애묘인들의 이 의인화된 저런 마인드를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 고양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진짜? 네. 근데 그래서 제가 길고양이를 장원 씨랑도 같이 있었는데 어느 날 밤에 저를 이렇게 따라오는 길고양이를 집으로 들인 적이 있었어요. 간택이죠, 간택. 네, 고양이한테 간택이 돼가지고. 근데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제가 고양이 알러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큰일이다. 우리 애도 개 그렇게 좋아하는데 큰 애가 강아지 알러지 때문에 개가 핥으면 그 부분이 시뻘개지고 온몸에 막 두드러기가 나서 참 뭐 진짜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네. 없는 사랑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는 요새 그 장원이네 집에도 잘 못 가고 그렇게 3마리나 있으니까 저희 집 들어오는 순간 제가 그 신발장 안에 그 알레르기 약이 있거든요. 재평이한테 먹이면서 들어와요. 그럼 먹으면 졸리지 않아요? 그래서 재평이 안 그래도 졸려요. 그래서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그 알러지 약 먹으면 그 졸음이 많이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네. 우리 재평 씨의 TMI는 2번의 작업실 이사가 있었다. 우리 저번에 그때 왜 그 우당탕탕 안테나 때 보내줬던 영상에 있던 건
집으로 보였는데. 아, 그거 기억하시는군요. 네. 기억력이 상당하시구나. 선배님 근데 어제 일이 기억이 안 나. 정작 중요한 걸 잊어버리는. 어제 뭐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고. 방송 위주로 기억이 그러니까. 재구성되는. 예. 아 정말 그런 하찮은 어떤 그런 방송까지도 기억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니, 너무 재밌었었어요. 예. 근데 그 장소도 사실 집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구나. 뭐 사실 재미없는 이야기긴 한데 이제 그 제 방이 없어져서 이제 식구들이 늘어나면서 제 그러니까. 방이 이제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할 수 없이 좀 이제 그 방황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음. 그 우당탕탕 안테나를 찍었던 곳은 제 친구의 집인데 거기 방 하나를 좀 얻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빨리 만들었구나. 아, 예. 내놔 빨리 이제 저기 빼줘야 돼서. 아, 예, 그럼요. 거기 있으면 항상 이렇게 좀 눈치 보이고. 그렇지. 근데 그럼 그 사이에도 또 2번이나 이사를 한 거예요? 아, 예, 거기 갔다가 또 이제 그 친구한테 또 좋은 소식이 좀 생겨가지고 그래서 또 거기서 쫓겨나서 아, 불쌍해. 이거, 뭐지? 이거 음악 TMI가 아니고 친구 TMI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또 새로운 곳으로 작업실을 얻어서 여기는 좀 그래도 뭔가 앞으로 좀 오래 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아, 네, 예, 여러 가지 잘 고려해서 예, 오래 할 수 있는 그런 보증금과 월세를 임대차 보호법이 재평이를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아니 안테나에 녹음실 그렇게 좋은 거 만들어 놓고서 좀 멀구나. 아, 안테나요? 거기는 지금 그 너무 인기가 너무 많아서 후배들한테 양보해야죠. 거기 네, 거기 렌트도 하나 봐. 그러면. 거기에 작은 작업실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음. 이제 아무래도 어린 친구들이 그치. 예, 먼저 거기 들어가서 이제 작업을 하는 게 좋으니까. 그렇군요. 예. 자, 이렇게 이제 앞에 조금 분위기를 좀 풀어봤고요. 앨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블로그 저기 마치 예언을 하듯이 2020년에 이거 누가 재평 씨가 이런 글을 올렸대요. 믿으십시오. 7집은 띵작이 될 거란 걸. 그 2년 전에 오랜 친구처럼 연락이 없어도 별일 없겠거니 마음 놓고 있습니다. 있읍시다. 보니까 뭐 잘못 지낼까봐 걱정하는 사람 아무도 없더라고요. 맞습니다. 저 잘 지냅니다 하면서 믿으십시오. 7집은 띵작이 될 겁니다. 그래서 2년이 더 걸렸는데 제가 딱 듣고는 다른 걸 다 떠나서 재평 씨가 이제는 믹싱 엔지니어가 됐구나. 예. 옛날부터 맞아요. 네. 다 하셨지만 네네. 특히 이번 앨범에는 어쿠스틱 드럼도 뭐 저기 뭐랄까 레코딩은 제가 안 했고요. 그러니까 예. 믹싱이 예, 그럼요. 예. 그게 프로그래밍 드럼하고 또 완전 다른 얘기잖아요. 예. 근데 굉장히 예전 앨범에 비해서 네네. 제 귀에는 네네. 늘었네. 그 정말요? 네. 진짜 영광. 아니 뭐 영광이야. 아니 이 친구들 계속 고민하고 참 매 앨범마다 뭔가 완성도가 점점 올라가는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개인적으로는 아예 이 친구들이 그 라이브 위주로 아예 편곡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예전에는 좀 라이브에서 하긴 좀 불가능한 편곡들이 좀 많았다면 네. 점점 이제 7집으로 오면서 뭔가 이건 라이브에서 들으면 앨범 이상의 에너지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좀 있지 않나라는 게 개인적인 저의 어떤 생각이었는데 네. 뭐 맞받아치실 부분이 있으신다.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진짜요? 뭐 음악 생활을 쭉 이어 나가면서 또 여러 가지 뭐 장르에 살짝씩 발도 담궈보고 저희가 뭐 깊게 들어갔다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요. 아니요, 하려면 맘만 먹으면 안 되는 게 없는 팀이죠. 감사합니다. 아니 진짜로. 네. 그랬지만 어쨌든 이제 하나의 앨범을 만들 때는 이 통일된 어떤 색채감과 그렇죠. 네, 그 앨범 안에서의 그 음악의 이제 정체성 뭐 이런 것들이 하나 정해져야 되기 때문에 심지어 세계관도 있다며요. 네. 요즘 그거 아이돌이나 한 건데. 아이돌이나라는 표현은 제가 이분들을 좀 약간 늙게 봤다라는. 네네네. 그러니까
그 나이에 왜 그러니라는 의미였지. 아이돌을 폄하하게 들릴 수 있고 갑자기 어휘 선택에서 아이돌이나 돼야 할 수 있다는 거. 역시 그런 말씀으로 네, 이해했습니다. 스마트해요. 네. 아이돌이나 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네, 했는데 네. 어떤 세계관인지 이거는 장원 씨가 멤버로서 이해를 하는 세계관이십니까? 아, 네, 그럼요. 어떤 거예요? 일단은 그 저희가 약속을 한 게 음.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이렇게 약속을 왜 또 했어요. 그 누구랑? 그러니까, 저희 멤버 둘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세계관을 그러니까 저도 그 6시 5분 전 예전에 진행하면서 세계관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래서 이거를 소개할 마음이 좀 부풀어 있었는데 네. 오늘 좀 아쉬운 게 있다면 그냥 7개의 트랙이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네, 그리고 각각의 곡들이 서로 약하게 혹은 강하게 연결고리가 지어져 있다. 그냥 이렇게까지만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좀 설명 좀 해줘요. 팬들 궁금해하는데. 근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번 음반을 만들면서 좀 가장 중점적으로 그 깨트리지 않고자 했던 것이 네. 이제 그 사실은 앨범이 한 40분 정도 되거든요. 보니까 막 7개가 한 거의 한 30초. 러닝 타임이 8분 가까운 곡도 있고. 네네. 근데 그 시간 동안 사람들이 음악을 만약에 쭉 듣는다면 그 시간 동안 생겨난 어떤 심상들이나 느낌들을 거기에 이제 아무리 작자이지만은 개입하거나 그러네요. 방해하지 말자라는 그런 취지로 이제 어떤 설명적인 그 그런 부분을 생략하자. 말들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이제 뭐 만들어 놓은 것들 뭐 이런 것들을 뭐 장치들과 이런 것들을 굳이 또 뭐 알아주시지 않더라도 그냥 그저 들리는 대로 들어주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제 팬이기 때문에 예. 그 뭐 페퍼톤즈의 히스토리를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있는데 그럼요. 유독히 좀 약간 뭐라 그럴까 조금 긍정적이지 않은 듯한 메시지들 뭐 이런 게 좀 느껴지고 네네. 특히 타이틀곡에서 저는 저기 재평 씨 뮤지컬 배우로 데뷔하는 줄 알았어요. 뭐 창법이나 스케일이나 이런 게 뭐 약간 그러니까 일단 차근차근 할게요. 자, Thousand Years라는 요거는 어떤 의미예요, 그러면?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천년입니다. 아니 저희가 긴 지금 시간 사실 혹은 네, 저희 꽤 약간 넘어가고 있는 게 있긴 있어요. 저희가 그러니까 아무것도 얘기해주지 말자라는 그 약속을 둘이 하고 사실 최근에 서면 인터뷰도 좀 하고 그랬었는데 네. 이제 서로의 답변을 보고 이렇게 좀 설명이 있다라고 하는 걸 서로 첨삭을 해요. 아무것도 얘기 안 하기로 했는데 이거 얘기하면 어떡하냐 이런 식의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부작용이 지금 이 자리에서 터질 줄은 몰랐네요. 대선배님 앞에서 지금 노코멘트로 일관할 수도 없고 묵비권 행사할 수도 그러니까 아니 너무 곤란하네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가사지를 펼쳐놓고 음악을 들으면서 한번 추론해 보시라 이런 의미이겠죠. 네, 그 이제 그 천년이란 뜻이죠. 그렇죠. 네네. 천년을 누가 살아? 긴 세월이란 얘기일 수도 있고. 얼핏 듣기로는 좀 뭐 디스토피아적인 그런 세계관이라고. 네네. 들었습니다. 그거는 보도 자리에 나와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거 저희가 봤어 기사를. 네, 그 기존의 긍정적인 음악과는 약간 결이 다를 수도 있는 디스토피아적 세계관을 가지고 접근을 해왔기 때문에 네, 이번 앨범을 그 한 곡만 들으시는 게 아니라 전체를 들어주시면 이해하는 데 더욱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그렇죠. 들어주세요. 예, 아니 특히 뭐 페퍼톤즈 팬 분들이라면 뭐 한 곡만 듣는 그런 팬들은 없을 거예요. 사실 이 앨범 만들면서 좀 많이 힘들었는데 좀 힘들었던 얘기를 올해 너무 많이 해서 사실 힘들다라는 얘기를 좀 잘 안 하고 살았는데 네. 올해 정말 힘들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지내고 있는데 그게 어떤 육체적으로 아니면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이 앨범도 사실을 만들면서 좀 그 힘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렇게까지 막 이렇게 짜서 만들면 누가 그걸 들을까? 그러니까 요새 워낙 뭐 싱글 위주로 음악을 만들어지고 사람들이 진득하니 이렇게 음악을 순서대로 듣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과한 요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많이 팬들에 했거든요. 대한 불신 아닙니까? 사실은 이제 그러면서 이거 만들면은
누군가 들어주긴 할까? 막 그래도 이런 그걸 생각을 또 많이 이해하면서 소름이 쫙 돋을 팬을 생각해봐요. 그런데 너무 좋네요. 네. 그거지. 감사합니다. 예. 발매를 했더니 예. 또 여러분들이 음. 또 이 앨범을 찬찬히 좀 들어주시고 또 그 뭐 저희들이 이제 생각했던 것들을 다 이렇게 이해도 해주시고 느껴주시고 해서 그런 리액션이 왔던 글들을 찾으셨어요. 네네네. 그럼 다행이죠. 너무 기뻤어요 사실은. 그래서 네. 들어준 사람이 있구나. 만드는 과정 중에는 그런 것들이 의문이었지만 생각이 많아. 참 고마웠어요. 딱부터 톤스님이 오빠 정규 7집에 7트랙 낸 거 노린 건가요? 노린 거면 천재네요. 이분들 뭐 그렇게 수식 안 해도 뭐 처음부터 천재로 그냥 된 거죠. 너무 칭찬을 많이 해주시니까. 왜 나는 그때만 해도 저는 어떤 올드한 세계관을 갖고 있어서 카이스트 나와서 왜 음악하지? 이랬었단 말이죠. 처음에. 예. 뭐 이미 일단 그건 뭐 사실이기 때문에 네네. 어떤 그런 그럼요. 약간의 선입견 같은 게 있었는데 이제 뭐 7집까지 오면서 이분들이 정말 얼마나 음악에 진심인지는 이제 이런 식으로 증명이 되는 거고. 자, 그럼 지금부터 페퍼톤즈의 음감회를 간단하게 오늘 이 앨범으로 처음으로 공식적인 이 두 분의 목소리를 듣는 날이라고 하니까 네. 한 곡씩 뒤에 배경으로 좀 깔아면서 이야기를 간단하게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트랙부터 제목이 우산입니다. 자, 이 곡을 1번 트랙으로 선정하신 이유는 여쭤봐도 될까요? 세계관을 떠나서. 난 이렇게 조용하게 시작하는 앨범도 거의 처음 아닌가? 맞습니다. 네. 그렇죠. 페퍼톤즈 앨범 중에서. 저희는 꽝하고 시작해봤죠. 그러니까. 사실은.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1번 트랙이 하는 역할은 사람들 귀를 좀 잡아 끌어야 되는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페퍼톤스가 앨범을 냈는데 첫 곡이 이런 곡이라면 딱 그 시작부터 뭔가 하고 그렇지, 뭐지 있겠구나. 무슨 일일까 이렇게 네. 이런 걸 노리셨다고. 그리고 요 앞에 이 기타 레코딩 같은 거 할 때도 저희랑 굉장히 오랫동안 호흡 맞추고 있는 이제 안테나의 지승남 기사가 이제 거의 이제 레코딩 쪽에서는 거의 도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좀 녹음들을 연구하면서 이 톤을 어쿠스틱이니까 잡아냈는데 마이킹이나 이 소리가 딱 나오는 순간 이번 음악 시작은 참 잘 시작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어떤 그런 사운드 프로듀싱에서도 이 곡이 딱 맞는 역할이 귀를 잡아끄는 그런 역할인 것 같아요. 말이 나온 김에 기타도 재평 씨가 쳤고 네네. 거의 보면은 그러니까 베이스 빼고는 필요에 따라서 가끔 뭐 세션을 쓰지만 재평 씨가 거의 다 트랙을 연주한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거의 컴퓨터 음악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도 일단 뭐 기타 치고 다 하잖아요. 근데 이제 건반도 치고. 건반으로 치는 것들은 그 수준이 뭐 연주자라고 보기 힘들고 저는 이렇게 트랜스포즈해서 다장조로 만드는 나도 해 트랜스포즈. 그렇군요. 그냥 자부심 가져야겠습니다. 아니 저도 처음에 이제 기타로 처음에 악기를 해서 카포를 두고 건반을 왜 모든 키를 다 외워야 할까? 그러니까 그 코드가 다 너무 짚기가. 나는 그냥 전자음악가야. 그냥 카포 끼는 둘이서 건반에 카포 끼는 사람으로. 그럼요. 그렇게 그렇게 해서 뭐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이제 지금 나오는 부분이 토이 피아노 지금 여기 크레딧에 있는 부분인데 재평이 애들 장난감이에요. 이렇게 생긴. 뭔지 알죠. 저도 그런 거 녹음해본 적이 있는데 이거 그럼 홈 레코딩이셨어요? 아니면은 녹음실에 갖고 가서? 녹음실 갖고 갔어요. 이거는 그래서 좀 잘 녹음하고 싶어서 들고 가니까 아빠 그거 왜 갖고 가냐고. 그러니까 이 솔로를 어떤 악기로 할까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고 또 어떤 연주자를 불러와야 될까 막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재평이가
집에 있다가 갑자기 그거 사진 찍어 보낸 거예요. 이거. 어. 그런데 보니까 굉장히 좋은 브랜드의 피아노에서 장난감을 내더라고요. 오. 그래서 이건 믿음이 가는 악기인데 근데 이게 해보자. 그 토이 피아노가 주는 묘한 매력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애 키우다 보면 그 애가 한 서너 살 때쯤에 네. 그걸 이제 접할 기회가 막 생겨요. 관심을 가져요. 네, 그래서 저는 놀이터에 있는 그 토이 피아노가 너무 소리가 예뻐서 사람들 조용한 새벽에 녹음기 갖고 나와가지고 도레미 한 옥타브 딱 놓고 이렇게 샘플링 해가지고 꼭 선배님 진짜 이런 말 그때는 다 시선이 아이 쪽에 가 있으니까 그렇게 활용하고 싶어지는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게 벌써 20년 전 일이 됐습니다. 우리 고양이들은 어떤 연주를 하려나?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제가 얘기한 그 고양이들을 의인화하는 부모들과 그 고양이 집사들과 직접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부모들 간에 어떤 그 간극이라는 게 존재한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저희 고양이들은 연주는 못할 거예요. 타악기 연주는 가끔 하는데 네. 보세요. 안 밀려요. 네. 저도 제가 이런 사람이 될 줄 몰랐어요. 고양이 진짜 귀엽더라고요. 귀엽죠. 네. 자, 그 다음 곡 이제 문제 타이틀곡인 거죠? 태풍의 눈. 네. 예. 요거는 그럼 어떻게 해서 원곡을 하나 듣고 올까봐 지금 우리 너무 얘기를 많이 해서 요거는 원곡으로 한번 딱 듣고 그리고 얘기를 우리 채팅창에 또 정말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올려주시고 계신데 우리 요 분위기도 한번 보자고요. 얘기 하나 놓쳤으니까. 자, 태풍의 눈 듣고 돌아올게요. 몸을 웅크리고 숙여도 고개를 들어라. 무슨 일이 벌어진대도 눈을 크게 떠라. 여기는 낙오된 자들의 미쳐버린 세상. 살아있는 자는 소리쳐라. 살아온 비바람 속으로 몸을 던져라. 크고 당당한 고래처럼 운명에 맞서라. 어차피 도망칠 수도 모를 수도 없는 세상. 그래 기다려온 때가 왔어. 번개가 칠 때 눈을 부릅더라. 자 크게 노래를 불러라. 힘껏 춤을 춰라. 몸을 웅크리고 숙여도 고개를 들어라. 이제 여길 떠날 시간이야.
내 모든 걸 삼켜버릴 거야. 저 눈을 떠 날개를 펴 저 태풍의 눈이 부시게 찬란한 한 줄기 빛을 찾을 거야. 저 눈을 떠 날개를 펴 저 태풍의 눈으로. 너에게 음악. 제가 왜 뮤지컬 넘버 같다 그랬는지 다 이제 공감하시고, 물론 뭐 먼저 들으신 분들은 다 그렇게 느끼시겠고, 와 뭐 쪽민님 벅차오른다, 차차님 떼창하고 싶어지고, 조항세훈님은 베이스가 먹구름이 으르렁대는 소리 같아서 멋져요. 먹구름이 으르렁. 왜 먹구름이 탁 끼면 이렇게 아까 뭉 나오고. 네네네. 그래서 제가 아니 원래 장원 씨가 그 리켄베커라고 이 하드락 하면 대명사가 된 베이스를 갖고 있어서 갖고 이걸 있죠. 리켄베커지 그랬더니 형 아닌데요. 네, 집에 가지고 있을 뿐 네. 이번 앨범에는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게 노이즈가 좀 있다면서요? 네. 한 번도 안 그 가져봤는데. 특유의 노이즈가 있다. 그 트래블의 허밍 사운드가 있다. 맞아요. 시그니처.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 말고도 제 거는 약간 좀 오래되고 좀 풍파에 좀 네. 왜 워낙 오래된 모델이니까. 태풍 속에 있다 보니까 네. 그 빈티지는 아니고요. 제 네. 거는 이제 요즘 나오는 모델인데 리메이크구나. 그래도 그걸 언제 샀지? 2001년, 2년, 뭐 2003년쯤 산 것 같아요. 그게 그래서 꽤 잘 어울려요. 재평 씨 들고, 저기 장원 씨 들고. 있을 장원이요. 때. 네. 네. 제 베이스 동호회인가요 여기? 아니 근데 보통 기타 외로운 적이 없는데 베이스니까 두 명 있고 기타 보기 좋게 다른 걸로 하셨다고. 근데 아무튼 사운드를 뭐 걸었지 그냥. 그리고 저도 이제 좀 무안해서. 네. 네. 근데 네, 아무튼 많이 굉장히 걸죠. 락킹한. 네네. 네. 그 이번에는 그러니까 사실 좀 앨범들을 거쳐오고 그러면서 좀 그 노련한 연주자를 꿈꿨던 것 같아요. 약간 노련하게 이렇게 그 박자 삭삭 쪼개면서 부드럽고 원래 특기인데. 섹시하게. 장원 씨 이렇게 좀- 원래 그렇게 베이스 네. 라인 이쁜 걸로는 뭐. 그쵸. 라인은 좀 그래도 자신이 있는 편이었다면 네. 근데 이렇게 핑거링이나 그런 톤에는 그렇게 좀 약간 기성 연주자 같진 못한 약간 좀 네? 너무 날 것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서 그걸 좀 지우고 싶었었거든요. 뭐 세션맨으로 살아야지 되는 거지 뭐. 네.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고 싶었나 봐요. 약간 몸도 덜 상하고 약간 저는 진짜 몸으로 치거든요 장훈. 네네네. 그래서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그 힘을 많이 써가지고 예, 얼굴을 정말 인상을 찌푸려가면서 하는데 그게 아파서. 괜히 나오는 게 아니라 네. 진짜 뭐 온몸에 근육을 쓰면서 연주를 해야지만 그렇게 칠 수 있다고 합니다. 네네. 저는 그렇게까지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렇죠. 그 네. 윤상님은 워낙에 좀 이렇게 점잖게 연주를 네. 하시니까. 뭐 저도- 힘이 없어서일 수도 있어요. 그런 내막이 있었군요. 그럼요. 사람이 태어난 대로 사는 거죠. 뭐. 저도 그렇게 좀 스무스한 사람이 되고 싶어가지고 좀 했었는데 이번 앨범에서는 굉장히 힘을 많이 썼어요. 그랬구나. 네네. 파워풀한 그런 춤. 네네. 초심으로 초심으로. 돌아갔죠. 네. 우주 비행사님께서 평소 효과음 듣는 거 좋아하신다고 했는데 혹시 그런 효과음 듣다 이 곡 만드셨나요?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곡은 어떻게 만들어진 곡이에요? 그래서 뭐 정말 이 곡들에 대해서 세계관을 떠나서 그냥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이게 사실 수정의 수정 또 재수정의 진짜 뭐에 완전히 가사만 냅두고 곡을 갈아치기도 하고 별별 이제 일들이 다 있어서 뭐 이렇게 그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사실은. 근데 이 효과음은 사실은 초반에는 없었고요. 다 이제 악기 소리로만 이제 그런 어떤 분위기와 어떤 뭐 일측족발의 어떤 그런 느낌을 막 긴장감을 만들고 긴장감과의 느낌을 좀 내려고 했다가 이제 후반이 되면서 그래도 그 이제
그 스튜디오 레코딩 버전에서는 이런 것들 이제 장기니까 예, 그래서 그 효과음 라이브러를 굉장히 많이 제가 수집을 해놔가지고요. 네. 딱 검색하면 바로 나오거든요. 천둥하면 쫙 이렇게 그렇죠. 나오고 요즘엔 뭐 그런 예. 세상인데. 그래서 요새는 또 이제 그 거의 스트리밍식으로 이렇게 그렇죠. 예, 그렇죠. 온라인으로 또 하는데 예. 또 제가 이제 구식으로 소장하고 있는 파일들 같은 거 옛날 CD들 다 그럼 어떻게 구워서 다 해놓은 것들 아,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좀 뒤져가면서 네. 예, 아니 많이 했습니다. 아이스블루 215님이 이거 저기 앨범 이전에 선공개로 한번 라이브에서 들려주신 적이 있었죠. 맞습니다. 예, 그때 보셨대요. 뷰민라에서. 그래서 그때 들을 때랑 분위기가 좀 달라진 것 같은데 맞죠? 라고. 맞습니다. 분위기는 비슷한데 음. 네, 근데 아무래도 완성이 됐죠. 너무 당연한 말을 했나요? 저희가 그때 심지어 가사 좀 틀리고 어. 그리고 아무래도 엉성한 부분이 되게 많아서 연주를 다 해놓고 나서 좀 아쉽다 그랬는데 나는 뭐 아쉬움이 안 남는 라이브가 있을까 싶어요. 나는. 아쉬우니까 이제 또 하면 되죠. 네. 예. 아니 체크난방 사세요님이 아무튼 여기는 나고전 자들의 미쳐버린 세상 살아있는 자는 소리쳐라 여기서 뮤지컬 레미제라블이 떠오르셨대요. 근데 이분들이 지금 오늘 어떤 의미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함구하는 분위기라서 예. 저는 최소한 곡에 어떤 그 뭐랄까 그냥 느낌적인 느낌들만. 근데 이건 왜 트랙이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어요? 라디오 에디시 네. 있고 오리지널 버전이 있고. 예, 라디오에서 사랑받고 싶어서 라디오에서 좀 만들었고요. 요즘 라디오 파이가 그냥 작아져 있대요. 예. 나우 파이가 더 크다는 얘기도 있고. 저는 그럼 나우에서 사랑받고 싶기 나우에디시라고 네. 했어야 되는 그러니까 앞쪽이 좀 기타 전주가 길어서 좀 마지막까지도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요게 없어지면 그 이제 7곡의 흐름이 약간 좀 달라져서 그 이 전주가 뭐 사람들한테는 귀에 쏙 안 들어오는 뭐 라디오에서 에어플레이 될 때는 좀 필요 없는 사족 같은 구간일 수 있지만 앨범을 전체를 쭉 듣는 청자에게는 의미가 있는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해서 그 부분을 이제 넣은 채로 이번 트랙에 수록을 하고 따로 이제 그 부분을 잘라낸 라디오에도 만들어서 마지막 이제 그 7개의 이야기가 다 끝난 다음에 추가로 보너스 트랙처럼 이렇게 이제 구성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 2집 앨범 때 네. 지금이 7집인데 2집 앨범 때 뉴 히피 제너레이션이라는 맞아요. 노래가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전주가 굉장히 길어서 그거를 맞네. 이제 제목 없음 스타일의 네. 어떤 다른 트랙으로 독립을 시켜놨었거든요. 나도 그 유튜브에 듣다가 나 이거는 못 들어봤는데 그랬더니 그 버전이 네네, 있더라고요. 그 끝없는 전주 버전이 있어요. 근데 이제 본론으로 바로 시작할 수 있게 트랙을 갈라놓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비슷한 고민을 이번 앨범에도 많이 했었죠. 그게 생각나요. 70년대 그 유럽의 프로그레시브 밴드들 보면 진짜 앨범이 하나가 네. 정말 한 곡만 들어서는 물론 그것도 그냥 뭐 오페라도 뭐 몇 악장에 뭐가 유명하고 뭐 이렇듯이 네. 그런 것도 뭐 한 곡만도 의미는 있겠지만 앨범 전체를 들었을 때의 느낌에 굉장히 이번에 좀 포커싱을 하신 게 아닌가. 네 맞습니다. 이건 정말 저도 한번 그러면 낮에 뭐 시간 될 때 한번 풀로 쫙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러닝 타임이 그렇게 길진 않으니까 강변북로 한번 훑으시면 그럼 네. 대충 끝나니까 그때 한번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저야 뭐 항상 앨범 나올 때마다 반갑고 설레는 마음으로 듣고 너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예. 언제나 감사드려요. 옛날에 제가 막 꼬시기도 했어요. 예. 저랑 뭐 해보자고. 저희가 도망갔나요? 아니 뭐 기억도 안 나. 나 여의도에서 만났을 때. 네네네네네. 네. FA 상태였을 땐가 그때가 아무튼. 네네. 맞아요. 안하게 잘했어. 네네네. 그 이후 나도 방황했어. 그 이후. 자, 그 다음에 이 사파리의 밤이라는 곡이 러닝 타임이 8분이 넘어요. 야, 정말 청춘한 사운드로 어쿠스틱 기타에 어쿠스틱한 드럼으로 제가 그 아까 제 친구 집에서
작업실을 이제 방을 하나 얻어서 일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 노래를 틀면은 거의 경기를 일으키거든요. 왜? 제가 2달 동안 이 노래만 계속 앞부분 틀었다가 다시 틀고, 왜 작업할 때 옆에 있으면 노래를 쭉 듣는 게 아니라 그쵸. 끊어 들으면 좀 이렇게 답답하고 좀 그렇잖아요. 듣는 사람 입장은 그렇겠지만 안 그러면 작업을 그렇게 하니까 할 수가 없으니까. 예. 근데 제가 이제 스피커로 계속 이거 편곡 한 2달 정도를 이렇게 쭉 하는데, 와 오래 걸렸네. 예, 앞에 막 악기들을 좀 많이 만들어가지고, 근데 그 친구가 거의 학을 띄고 이제 좀 딴 거 작업하면 안 되니까 막 그랬던 그런 곡이고. 아 그러면 재평 씨 평소 스타일이 한 곡이 좀 정리돼야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스타일인가요? 예, 요번 작업은 그렇게 이번에 됐습니다. 예. 때때로 달라요. 근데 요게 좀 대곡이라서 음. 조금 너무 많은 수정도 있었고 막 그래서 그 친구가 좀 마지막 결국 어떻게 완성이 되는지 좀 궁금해해서 얼마 전에 이제 들려줬는데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이 곡을 마지막에 레코딩 단계에 들어가가지고 너무 좋았던 것은 그 여기 참여한 지금 면면들이 그 초기의 데모 버전에서 완전히 그걸 훨씬 뛰어넘는 좋은 레코딩들을 줘가지고 그러니까 사실은 레코딩을 하다 보면은 어떤 레코딩들은 당연히 데모보다 좋아야 되는데도 사실 안 그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뭔지 알죠? 뭔가 원래 취지에서 조금 그러니까 그 느낌이 이상하게 벗어난다든지. 데모 때의 그 느낌이 안 나오는. 예. 그런 것들이 종종 심심찮게 있는데 요 사파리 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참여해준 이제 드럼 치는 신승규 군부터 시작해서 장원희의 베이스, 그다음에 이진아 씨가 피아노를 쳐주셨어요. 그 가끔 그렇게 하시잖아요. 이제까지는 목소리를 빌렸었는데 이번 음반에서 저희가 피아노를 한 곡 쳐달라고. 그렇죠. 네. 진아 씨 피아노 뭐 장난 없죠. 피아노 부탁은 처음 드려봤는데 예. 이거 라흐마니노프 베토벤처럼 쳐달라고 농담을 삼아서 얘기를 했더니 진짜 그렇게 쳐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뭐 진짜 저도 같이 한번 뭐 방송도 해보고 해서 진짜 저 친구는 어떻게 저렇게까지 피아노를 잘 칠까? 저 놀랬었어요. 너무너무 좋았고, 그리고 그 이진아 씨의 이제 배우자예요. 남편이 있는데 신성진 씨가 이제 현 어레인지를 해줬는데 같이 좀 막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렇구나. 네. 야 몰랐네. 아니 근데 난 장원 씨도 요 곡이 이번 네. 앨범에서 가장 만족도가 높은 곡으로 선곡을 하셨다고. 일단은 이제 다른 편곡 같은 부분은 저랑 재평이가 막 이렇게 논의를 좀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이번 이 곡은 이제 신성진 씨의 스트링, 이진아 씨의 피아노. 그리고 스위스로 김영우 씨께서 코러스를 이게 어레인지를 영어가- 해주시고. 안 그래도 그 생각했는데 네. 스위스어로 영어 맞네. 네, 맞아요. 네네네. 근데 왜 뒤에 쇼 머스트라고 다른 이름들이 이제 가창은 그 쇼머스트 분들께서 도와주시고 영우 형도 하셨고. 네. 그래서 화음, 그러니까 뒤에 그러니까 코러스 어레인지먼트를 콰이어 어레인지먼트를 김영우 씨가 크레딧을 가져갔나요? 이게 한 트랙으로 200트랙 넘거든요. 근데 영우 형 목소리가 한 50트랙 넘고요. 나머지 이제 쇼머스트 분들이 한 50트랙. 그다음에 스트링 뭐 이렇게 해가지고 스트링 또 3번 더빙 받아가지고 또 그거 한 100트랙 되고. 컴퓨터가 돌아가요? 돌아가더라고요. 그거 다 믹스하는데 진짜 머리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진짜. 뭐 DAW는 뭐 어떤 걸 사용하십니까? 저는 그 큐베이스를 아직도 쓰고 있는데. 큐베이스 뭐 옛날 버전 쓰고 있는데. 옛날 버전을. 그리고 요즘 버전으로 안 업데이트 안 한 이유는 뭐예요? 게을러서요. 거의 뭐 내용적으로 바뀐 건 없더라고요. 크게 뭐. 아무튼. 근데 하여튼 돌아가면 됐죠, 뭐. 그렇죠. 네. 근데 또 뭐 옵션이나 이런 게 새 거에 또 하도 나는 좀 안 바꾸다가 네네네. 그냥 최대한 업데이트 빨리 하려고요. 그냥 나이 드니까 괜히 뒤처지는 것 같은 자격지심이 생기더라고요. 네. 나도 그대들 나이 때는 네네. 뭐 업데이트 안 하고 한 5, 6년 정도 버티고 그랬는데 네. 그랬어요. 네네. 근데 네. 이게 유일하게 장원 씨가 보컬에 이 곡만 참여를 하셨나요? 네네. 제가 하긴 메인 떼창이 보컬 나오니까. 하나. 떼창 중엔 제가 없고요. 솔로 네. 파트에. 네네. 지금 나오는 목소리가 저예요. 요 파트구나. 네네. 그리고
마지막에 딱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뭐 융스트링도 그렇고 영호 형님 편곡과 쇼머스테도 뭐 그 콰이어도 너무 훌륭했지만 결정적으로 장원 씨가 이 노래를 너무 가창을 너무 멋있게 해가지고 저희 둘이 이거 들으면서 막 너무 멋있다 막 스스로 자화자찬을 칭찬 감옥에 서로 빠지셨던. 네네. 둘이라서 좋은 점은 서로 칭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에너지가 되게 중요해요. 검증 같은 거. 나만 이런 게 네네. 아니구나. 이게 바로바로 그쵸, 서로 그쵸. 같이 만드는 사람들끼리의 어떤 그런 게 반응해서 오는 에너지가 또 엄청납니다. 근데 장원 씨는 네네. 조금 더 보컬 욕심을 낼 만도 한데 다른 곡에도. 아니 뭐 그러니까 노래를 하면 좋겠지만 근데 뭐 이제 제 팀은 아니고 같이 하는 팀이니까 그러니까 서로 뭐 이렇게 팀을 위해서도 아니 뭐 서로 팀에 배려도 하고 뭐 리드 그렇게. 싱어 딱 신재평 이렇게 낙인이 찍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욕심은 내볼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뭐 욕심이야 있겠지만 근데 어. 뭐 그거는 이제 저희 둘이 얘기할 문제고 그쵸, 뭐 그건 그래도 제3 이 한 곡을 진짜 열심히 준비했어요. 저는 일단 노래를 아무리 불러도 끝이 없거든요. 장원 씨는 8분이나 불러야 돼서 대곡 전문 가수거든요. 그러니까 유하은님이 진짜 저희 우리 장 보컬에 진짜 놀랐다고. 찐팬이시네. 네. 오늘 딱 캐치하셨네. 그러니까 사실 진짜 창피한 얘기인데 조금 신경을 썼어요. 그래서 그 노래를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에 대한 고민은 좀 오랜만에 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노래를 부를 것인가, 어떤 발성을 쓸 것인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좀 했어요. 하도 안 하니까 노래를. 네.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이 좀 생겼어요. 뭐 시간은 여러 가지 얼마나 계기로. 걸렸어요, 그럼? 노래. 뭐 원래 이런 거 다 좀 서너 시간 만에 끝내야죠. 네네. 아니, 법은 없지만. 네. 아니 뭐 노래 겁나 잘하는 가수들도 막 3일씩 부르고도 해요. 네, 사실 이틀 했던 것 같기도 해요. 네네. 마음에 들 한 때까지. 6시간, 7시간 한 것 같아요. 진짜? 그럼 진짜로 신경 많이 쓴 거네. 네, 근데 길긴 길어요. 파트가. 그러니까 이게 노래가 8분이니까 어. 그러니까 버스가 여러 개고 막 이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디지털 시대지만 거의 뭐 얼추 한 300트랙에 넘어가는 대곡을 여러분 듣고 계십니다. 네. 이건 정말 제대로 모니터 앞에서 정자세로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자, 5번 트랙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이거 여러분 플레이리스트 들어야 되는데 역시 오랜만에 만나면 4번 트랙 얘기가 이렇게 할 얘기가 많다 보니까 벌써 10시 50분이 넘었어요. 이제 4번 트랙으로 넘어갑니다. 난 이 노래 좋아. 코마. 시간상 또 이분들이 이제 곡에 대한 설명을 많이 아끼시니까 그 펩톤 클라스님이 해주신 질문 요건 대답을 좀 해주세요. 저는 너무 슬퍼서 이 노래만 듣고 있다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나오는 고래 소리가 너무 궁금하대. 나도 궁금해. 잠깐만. 이거는 이건 고래 소리인가요? 예, 좀 나는 그렇게 이해했어. 왜냐면 아침에 하품하는 약간 소리인데. 울림 울림이죠. 이게 어쿠스틱이라고? 고래? 우리 뒤에 나오는. 제가 녹음한 거짓말입니다. 죄송합니다. 깜짝이야. 아니 고래라는 곡도 있는데 심지어 그 곡에는 고래 소리가 안 나고 이 코마 뒷부분 엔딩에 난 신스라고 100% 확신을 해서 무슨 악기냐고 물어보고 있는데 그게 진짜로 하품은 아니죠. 근데 아닙니다. 네. 네. 그 보이스 신서사이징 그 많이 쓰는 거. 네, 거기서 찾았어요. 그래도 일반 분들은 잘 모르죠. 많이 쓴다고 해도. 하연님도 코마 듣고 정말 오열했습니다라고. 그러니까 이 곡은 정말 지금은 조용하지만 뒷부분에 아까 그 사파리의 밤 못지않은 화려함이 뒤에 있습니다. 엔딩에. 왜 이게 좀 원래 이렇게 슬픈 노래 좀 절망적인 가사를
잘 안 쓰지 않았나? 낙천적으로 원래 그래서 청춘 밴드인데 왜 울렸어 애들을? 그러니까요. 왜 그랬는지 만들면서도 조금 괜히 이렇게 이런 걸 만들기 시작했나 막 이제 이런 걸 고민도 많이 했고. 이분들도 나이가 40이 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할 얘기들이 이제 다양해지는 거죠. 예. 언제까지 뭐 계속 그렇게 한 컨셉으로 갈 수는 없는 거고. 네, 이 곡이 좀 슬프긴 하지만 네. 저희가 이번 앨범을 1번 트랙부터 7번 트랙까지 네. 7개의 곡이 하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네, 그냥 그 스토리상으로 그냥 지나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그럼 뭐 이렇게 슬픈 노래를 냈지라고 생각하는 그 충격은 좀 덜할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요에 맞물린 이 다음에 어디로 가는가라는 곡까지 들으면 여기서의 이 절망감이 조금 해소된다. 그럼요. 그러니까 일단 그냥 한 곡 한 곡이라고 이렇게 다 개별적이라고 봐주시지 않으면 그러면 좀 덜 슬프다. 어디로 가는 거가 진짜 찐 절망인데. 네, 그렇죠. 근데 비트감 있는 절망이라서 네, 그 비트 뒤에 숨는다 그러잖아요. 그 네. 절망감이 좀 숨겨져 있긴 하죠. 네. 아 정말 앨범에 얼만큼 많은 생각들이 들어가 있는지 이런 대목들에서 제가 여러분들도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확실히 좀 저희가 그 이번에 컨셉을 좀 그 알려드리지 말자 이렇게 정하고 하니까 좀 답답하고 좀 이상하긴 하네요. 지금 기분이. 지금 답답한데 네네. 어쩌겠어. 그래도 그 음악은 음악으로 듣고 답을 찾아야지. 네, 형이라면 이걸 네. 존중해 주실 것 같아가지고 용기 내서 나왔습니다. 아마 이렇게 존중하는 프로그램이 대한민국에 더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좀 감사합니다. 아니 이렇게 열심히 만들어 주셔서 이렇게 집중해서 들을 거리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러면 자 펩톤 클라스님 지금 이 충고를 들으셨으니까 이 노래 들으실 때 너무 그렇게 슬프시면 5번 트랙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자 어디로 가는가 요것도 뒤에 살짝 네. 배경으로 깔고 네네. 이제 요건 좀 비트가 좀 있으니까 자 갑자기 이제 경치가 바뀌고 있고 이것도 얘기 안 해줄 것 같은데 3392님이 네네네. 여기 가사에 나오는 고독한 냉동 인간은 누군지 제발 알려달라고 했는데 안 알려줄 거지. 이제 이런 것들은 좀 이제 네. 그러게요. 네. 네. 말씀드리면 네. 오히려 재미가 없을 거예요. 아 그렇군요. 뭐 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아무튼 그만큼 네. 이분은 궁금증을 갖고 들으셨다. 요거를 알아주셨는지. 네. 지금 저기 프롬프터 보이세요? 빨간 글씨로 네. 곡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만들었는지 제발. 네.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만 좀 알려달라요. 네. 이제 이야기들을 이제 좀 뭐 이렇게 먼저 상상을 하고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다. 메시지를 위해서 작곡된 곡입니까? 그게 이제 거의 뭐 동시인 것 같은데요. 그래도 뭐 가사가 먼저 나왔다든지 선후 관계를 얘기하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또 그것도 어려워. 예,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테마에 대한 아이디어는 갖고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이야기를 짜면서 이제 이런 분위기에 철학맞은 어떤 컨트리로이면 그죠. 이 가끔 이야기를 사용하는 치트키죠 또 컨트리. 예,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좀 얘기를 풀어낸 것이고. 근데 약간 이게 사실 7개가 각자 다 합쳐졌을 때 하나의 이제 좀 통일성을 미묘하게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하나가 단품으로도 그 자체로도 깔끔하게 그냥 듣는 맛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 그건 당연한 문제죠. 예. 근데 이제 약간 저기가 되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 코마와 어디로 가는 것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마지막에 이렇게 기분 좋게 딱 끝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그 자체로만 딱 들으면은 좀 비극적으로 마무리가 되는 그런 그래서 그것만 따로 떼놓고 들으면은 굉장히 절망적이다 혹은 염세적이다 이렇게 좀 느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 어떤 감정의 흐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이 노래들이 좀 약간 이번 곡들이 좀 감정적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뭐 그런 아무튼 맥락으로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재평 씨가 한 얘기니까 내가 얘기하는데 요 곡을 무대에서 가장 부르고 싶은 곡으로 선곡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얘기해 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자신 있어 이 곡은? 이 절규가 담겨 있는 곡인데요. 네. 이 정말 꽉꽉 눌려서 이렇게 억눌려진 감정이 요 비트 위에 그 목소리와 뭐 기타 연주와 뭐 이런 것들로 좀 해갈되는 그런 장면들이 있거든요. 그걸 무대에서 느껴보고 싶다. 예, 저희가 연주하면서도 그런 어떤 이 꿀꿀한 가사와 상반된 그 리드미컬 그루브나 그 파워풀한 연주 같은 걸로 그것이 서로 맞물리면서 되게 해방감을 주는 그 기분을 느끼면서 연주를 하고 있는데 아마 저 라이브를 보시면 전달이 좀 될 것 같아요. 이거 한 적 있어요? 네, 성공개로 저희가 두세 번 정도, 두 번, 세 번 정도 했어요. 네, 두세 번 정도. 네 번 했구나. 총 그렇게 많이 했어? 예, 근데 할 때마다 연주의 합이나 뭐나 이렇게 해서 좋아지고 있고 연주자들도 이 노래를 굉장히 좋아하고 라이브 하는 것을. 지금 하연님이 페스티벌에서 듣고 벌써 진짜 놀랐대요. 네. 저런 감사합니다. 대답들이 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6번 트랙 고래 소리는 안 나오는 고래라는 트랙으로 넘어가는데 요거는 좀 장원 씨가 얘기 좀 해주세요. 가사가 가장 마음에 든다 하셨는데 네. 곡을 아무튼 그 크레딧을 보면 모든 곡은 페퍼톤즈가 함께 만든 걸로 나와 네네. 있으니까 어떤 면에서 가사가 마음에 드셨는지 정도는 네. 재평이한테 물어보니까 막 미치겠어 답답해서. 네, 죄송합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페퍼톤스는 좀 이렇게 거대한 존재에 대해서 노래하는 걸 좋아해요. 네. 그래서 그죠 우주와 우주 막 인생 막 이런 것들 태양 막 그쵸. 이런 것들 막 노래하고 그럴 때 희열을 느끼는데 근데 고래라는 것도 상당히 거대하잖아요. 고래가 우영우 때문에 히트한 줄 요즘에 핫한 줄 알았는데 의외로 고래의 사랑에 빠진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 우영우를 접하면서 빨리 앨범 내야겠다라는 생각이 안 그러면 저거 보고 하는 줄 알겠다. 네. 하긴. 아니 그냥 고래가 좀 핫하다는 기분이 들어서 네. 근데 이렇게 좀 고래가 이제 인류보다 좀 오래됐다라는 그런 설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인류의 선배다라는 그런 설도 있고 막 그런 걸로 봤을 때 우리보다 더 오래 이 땅에 있어 왔으니까 그러니까 우리한테 뭔가 교훈을 줄 수 있겠구나. 오히려 전 그 생각 들었어요. 이 고래라는 이게 뭐 우영우 이게 앨범이 만들어진 기간이 있으니까 전혀 관계 없어요. 그러니까 전혀 이전에 만들어졌지만 네네네. 그래도 사람들이 고래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진 상태에서 이 노래가 릴리즈되면 얼마나 고래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보다 오래됐고 뭔가 이들이 포유류인데 바다로 간 어떤 막 그런 깊은 사연 같은 것까지 생각하면서 이 노래를 들을 수 있는 오히려 뭔가 약간의 뭔가 그 홍보 기능을 좀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남몰래 약간 얻어 걸렸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 건 사실입니다. 이렇게 좀 그 커다란 존재가 이제 이 지구를 아우르는 메시지를 우리 인류한테 주고 있다라는 그런 게 굉장히 그 페퍼톤스의 어떤 느낌을 잘 살려주는 것 같아서 마음에 든다. 그러셨군요. 네. 3252님도 이 곡에 나오는 신스 음향이 너무 멋지다고 또 깨알 홍보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곡 하나가 남았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지. 기브업입니다. 기브업. 근데 이거 페퍼톤즈답지 않은 제목이에요. 네. 이게 항복 아니에요? 항복? 포기? 네. 이 곡은 재평 씨가 또 특히 가사가 마음에 든다고. 네. 하고 싶은 말이 가장 많이 담겼어요. 그러면?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네요. 아무튼 제가 기사에서 발췌한 거에 의하면 하고 싶은 말이 가장 많은 곡이다. 여기까지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건 재평 씨의 사견입니다. 저는 지금 댓글창을 보고 있었는데 장원이가 많이 알려주셨네요라는 말을 보고 지금
나 너무 많이 말했니? 아닙니다. 아 괜찮아요. 아니 그렇게라도 안 했으면 나 진짜 눈에 안 보려고 했어. 말을 너무 많이. 너무 신비주의야 막. 죄송합니다. 제가 아니에요. 아니 죄송은 알려진 아니고요. 내용만 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나도 여러분들이 이 뭐랄까 어렵게 만든 앨범에 내가 괜히 너무 많은 걸 파헤치려고 하는 건 아닐까. 그 앨범 만드는 것도 어려웠는데 선을 잘 지키려고 좀 컨셉이 하는 제일 어렵네요. 그러니까 컨셉이 진짜 어렵다. 쉽지 않네요. 두 분한테 제가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좀 푸시를 하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도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이 곡도 뭐 아무튼 융스트링이라고 국내에서 가장 유명한 또 스트링 팀이 있는데 이런 건 얘기해 줄 수 있죠. 요거는 스트링을 몇 번이나 더빙을 하셨습니까? 그러면 아 이것도 세 번 하면 두 번 하고 야금기 끼고 한 번 하고 뭐 이렇게. 그건 요것도 한 스트링만 얼추 한 80트랙 100트랙 됐겠다. 100트랙 넘어갔습니다. 그것도. 그런 거 믹스할 때 예. 무슨 노하우 있어요? 스트링 믹싱할 때 네네네. 따로 만질 수는 없잖아 100개를. 그룹으로 해놓고서 이제 그룹에서 하고 그냥 기본적으로는 밸런스만 잡고 뭐 선배님이 훨씬 더 잘 아시겠죠. 아니 근데 굳이 이 믹스를 누군가에게 한 번도 맡기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성격이 좀 이상해서. 그건 성격 탓으로. 예. 아니 이번에도 이거 얘기해도 돼요? 아까 마스터링 얘기? 어딘지 얘기 안 할게요. 이분들이 거금을 주고 해외에서 마스터링을 하셨대요. 네. 이번 Thousand Years를. 근데 거의 제작비에 거의 가장 많이 들어가는 금액입니다. 예. 거의 가격 얘기해도 돼요? 한 1,000만 원에 육박하는. 그러니까. 예. 그걸 그 돈을 1,000만 원을 들여서 미국에다 마스터링을 보냈는데 돌아와서 마음에 안 들어서 다 엎었어요. 다 엎었대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그 진짜 진심인 거는 저는 이해해요. 장원 씨도 동의를 해서 그런 거였잖아요. 굉장히 긴 그럼요. 통화를 했고요. 아니 근데 네. 그 어느 그 1,000만 원짜리 믹스에 네네. 아니 마스터링에 마스터요? 네. 어디가 가장 마음에 안 드셨습니까? 제가 제일 마음에 든 부분은 돈이 많이 들었다. 이게 제일 마음에 드는 부분이었고. 우리도 이 정도 근데- 썼다. 아니 뭐 네. 아니 마음에 안 들지 않았고 네. 괜찮았는데 네, 근데 너무 훌륭한 엔지니어와 너무 훌륭한 스튜디오의 좋은 마스터링이었는데 이게 사실 앨범의 그 성격을 가사와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알고 네. 그 해석을 하면서 작업을 하는 것과 그냥 이제 그건 있지. 한국어로 된 가사를 알아듣지 못한 채 그냥 이제 발라드인가 혹은 어떤 락인가 이렇게 해석하는 거랑 이게 지금 가사와 곡들이 따로 엇나가고 이 감정이 아닌 감정이 약간 좀 비틀어져 있는 그런 곡들이 많아서 그것들을 캐치하는 것이 어려울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자, 마스터링에서까지 그런 부분을 고려한다면 믹스는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페퍼톤즈의 음악은 믹싱까지 이 사람들이 완성을 해야 페퍼톤의 음악이다. 요게 오늘의 결론으로. 네, 이번 앨범은 일단 그렇게 지금 했는데 지금 OST는 거의 공장처럼 찍어놓고 아니 있거든요. OST는 다른 얘기지. OST를 이런 식으로 하면요 예. 납품 못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장원 씨가 예. 그 크루가 제가 부를 때 아마 도망갈 거라고. 저는 이렇게 잡들이 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분명히 밝힙니다. 네, 아니 뭐 이제 그 음악 감독으로서의 신재평과 또 페퍼톤스의 신재평은 또 어떤 이렇게 그 다른 자아가 또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럼요. 그 페퍼톤스에서의 신재평은 이제 그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거를 최대한 표현하고 싶어하는 그런 재평이고요. 네. 네. 그 아무래도 음악 감독은 여러 사람이 같이 일을 하는 그거는 거니까. 작품의 주인이 주체가 일단 드라마니까. 네네네. 그 뭐 믹스랑 마스터링에 원래 관심이 좀 있어요. 재평이가 잘하고 싶어하고. 근데 이제 사실 너무 고생스러운 일이고 그 실제로 알죠. 이제 그 전문 엔지니어들이 하는 것보다 시간과 그 체력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재평 씨는 이렇게 그냥 이런 마음속에 그려져 있는 그림을 찾아 그냥 헤매는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아니 그게 이제 페퍼톤즈의 색깔을 만든다. 네네 그 얘기를 저도 한 그걸 거죠. 알고 있어서 이제
재평이한테 하려면 해 이렇게 하는 그 그치. 마음 그 마음 알죠. 그런 게 있는데 다 말렸는데 말리죠. 유일하게 장원이만 안 말립니다. 예, 왜냐하면 서로 다 알고 있고 있으니까. 공유하기 때문에 그런 회사 지점- 입장에서는 빨리 나오는 게 중요할 때 회사에서 미쳤다 그랬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근데 음. 이제 제가 그러니까 사실은 재평이를 생각하면 말리는 게 맞을 때가 있어요. 너무 무리를 너무 하니까. 무리할 때. 네네. 저는 뭐 그 믹스 마스터에 있어서는 재평이가 하겠다는 훈수만 두는 사람이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도 좀 말렸었는데, 근데 재평이가 자기가 해보고 싶다고 너무 강하게 얘기를 해서. 뭐 그러면 뭐 네가 한번 해보고 그래 두 개 비교하면 되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게. 그게 제일 무서운 됐었죠. 말이다. 네네. 뭔지 알아. 근데 이제 그 의향을 충분히 파악을 하고 그리고 비교하자 이거. 네. 갑자기 조심스럽게 너만 괜찮다면 해보고 비교를 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다 거죠. 떠나서 이제 재평 씨 예예. 뭐 여러 무리하는 사람이- 건 좋은데 예. 잘 먹어요. 아 예예 예. 팬들이 걱정할 만큼 마르면 안 되잖아요. 아닙니다. 건강합니다. 저희가 사실은 지금 12시가 12시래. 11시 10분이 지났는데 이분들의 청춘의 플레이리스트를 받아놨거든요. 저희가 한 분씩 20대, 30대, 40대로서 10대, 20대, 30대. 그러니까 플레이리스트까지 저희가 갖고 있는데 오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앨범 얘기해서 이미 정해진 시간이 지났단 말이죠. 네, 안녕히 계십시오. 그러면 다음에 또 와야만 하는 네네. 구실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플레이리스트 얘기를 하러 꼭 나와야 돼요. 그러면은 음. 약간 귀가 시간을 늦추더라도 오늘 꼭 오늘 하고 간다고? 다 아니 그럼 소화를 우리가 할까요? 그렇게 안 할 거예요. 네. 네, 이분들도 퇴근하셔야죠. 제가 감히 진행을 좀 했네요. 죄송해요. 아니 방해 그렇게 나오기 시켜가지고. 싫어요. 다시 나오기가? 아니. 지금 저희는 너무 좋은데 그러니까 윤상형님께서 불러주신다면 매일이라도 나오고 싶죠. 근데 이제 저희도 저희 그 입장은 있지만 회사의 입장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같이 논의해보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방송에서 이렇게 약속을 드리기는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네요. 그럼 이렇게 하자. 앨범 네. 마무리 다 하고, 그러니까 앨범 활동 끝날 때, 네네. 드라마 끝날 때, 네네. 그때는 괜찮겠지. 그럼요. 그 대하 드라마라고 들었는데 6개월짜리 일일 드라마라고 들었는데 그거 16부작이라고 아까 안 그랬어? 16년작이에요. 16년작. 아니 그러니까 언제라고 몸만 안 박으면 요거는 충분히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약속이에요. 왜 우리가 플레이리스트를 갖고 있으니까. 묘하게 네. 설득력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예, 저도 이렇게는 못 보내드리고 싶어서. 아, 얼마나 네. 좋아요 지금 여기 채팅창에 이렇게 소통도 좀 하셔야 하고. 그리고 제가 얼핏 듣기로 이분들이 컨디션만 되면 단콘도 가능하다. 컨디션은 돼요. 네, 컨디션은 되는데 저희 몸의 컨디션이요? 아니. 여러 가지 내가 여건이. 나도 좀 조심하는 거죠. 네네. 이것도 또 괜히 못 박았다가 네네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어. 단콘 계획도 있는 건 맞으니까 그죠? 그 저희 이번 앨범은요. 네, 그 7개의 트랙이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네. 네, 뭐 연습은 열심히 하려고 개인 연습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네. 거기까지는 타협 본 거 아니었어요? 네, 개인 연습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공연이요? 그러니까 할 수도 있다. 근데 모르겠습니다. 저. 그 상희 형이랑 오랜만에 이렇게 같이 공식적인 자리에 앉아 있는데 이렇게 사석에서 나눴던 얘기들을 여과 없이 이렇게 하시는 타입이시군요. 모든 얘기를 다. 깜짝이야. 네. 아니야. 저희- 나는 아까 이 이야기로 그래서 내가 이게 요즘에 하도 이제 민감하기 때문에 그런 네네. 게 공연이 있을 수도 있다까지는 얘기해도 되지 않나라고 재평 씨한테 물어봐서 나는 그렇게 합의되는 걸로 난 이해했는데 아니 뭐 여러분 지금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너무 네, 감사합니다. 합의가 있었다는 얘기 자체가 굉장히 좀 잘 모르겠네요. 네네. 나는 그렇게 들었어. 네네. 사실 아까 제가 집에서 채널 주도권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도 사실은 굉장히 농담으로 했던 얘기인데 제가 깜짝 놀랐고요. 네. 이렇게 제가 뉴스를 못 접하고 OST만 듣고 있다가 네. 드라마도 오늘 시작했구나라는 걸 알고 네 나중에 몰아보자 하고 왔습니다. 그런 거였구나. 저 채널 주도권 장난 아니에요. 정말. 그게 또 뭐 있더라? 아까 뭐였지?
죄송해요. 이렇게 담아놨어요 이렇게. 아니요. 나 담아놓는 사람이거든요. 정리할 건 하고 가야지. 이제 마지막 인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저희 저는- 진짜로 나중에 또 오는 거예요? 아 눈물 나. 그것도 뭐 날짜만 안 정하면 네네. 뭐 크게 부담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 플레이리스트 활용한 꼭 왜냐면 팬들이 원하기 때문에. 예. 언제든지 불러만 주시고. 아유 그런 마음이 없는 네. 얘기 말고. 하지만 물리적으로 언급할 것과 가능한- 언급하지 않은 것에 선을 명확하게 그럼 잡아주시면 정리 좀 해주시죠. 제가 했던 얘기 중에서 좀 선을 아닙니다, 긋고 싶은 파트를 예. 좀 이제 와서 무슨 얘기를 해줘. 그러니까 지금 그 네이버 나우에 다시 와서 음. 그래서 그 플레이리스트를 공개하는 거가 말하자면 조만간 밥 먹자라는 비슷한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고 얘기지. 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거지. 이 플레이리스트를 공개했으면 진작 다 끝나고 집에 갔을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고 있거든요 지금. 앨범 얘기보다. 아니요. 지금 얘기 시작한 이 나오느냐 마느냐를 예, 가지고 예. 얘기하는 게 굉장히 시간을 많이 쓰고 있다는 아무튼, 생각인데. 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분들의 어떤 성향과 철학이 다 그대로 드러나는 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예. 이 플레이리스트가요? 아니. 그러니까 오늘의 대화의 어떤 네네. 이런 섬세함이 네. 그러지 않나? 화끈하지를 못하네요 오늘은. 그냥 막 지르고 뭐 하고 싶은데 뭐 여러 사람들 간의 악속과 이런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좀 이렇게 답답한 사람들이 됐습니다. 화끈한 적이 있었다고요? 없습니다. 한 번도 화끈한 적이 없습니다. 자, 저희 아주 뭐랄까 그냥 뻔하지만 그냥 공식 질문이 있어요. 페퍼톤즈에게 음악은 뭡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 갑자기 이걸 마지막에. 깊게 안 들어가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럴 때 어제 오늘 음악이 뭐였어요? 이렇게 또 유도 신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냥 생각나 어떤 분은 뭐 국밥이다 이런 분도 있었고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 근데 진짜 내가 이 질문 국밥이다? 후회해. 나 지금 이 질문 해놓고 네네. 지금 다음 플리 공개하러 한번 다시 모시는 거에 대해서도 지금 이렇게 시간이 할애됐는데 음악을 물어보면 네네네. 밤샐 것 같은. 아니 일단 이렇게 그러니까 말이죠. 첫 번째로는 이제 윤상 선배님께서 야, 음악이 뭐라고 생각하냐라고 물어보시니까 네. 굉장히 좀 각이 잡히고요. 네. 네. 근데 그냥 우리는 굉장히 그냥 정형화된 질문이었어요, 이거. 네. 그래서 저도 뭐 음악은 위로다, 뭐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고. 근데 오늘 두 분의 상황을 보니까 쉽게 정의하기에는 굉장히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비바루체님이 그냥 순대라고 해요라고. 좋은 아이디어야. 오늘 먹고 싶은 걸 음악은- 얘기해도 되고. 음악은 순대다. 네. 네. 자, 아무튼 예. 음악은 좋은 거다. 그치, 좋은 네. 거죠. 이 7집 관련 혹시 다른 예. 홍보 활동 네네. 그런 계획은 있으세요? 많은 분들이 지금 홍보를 너무 안 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말씀도 해주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 일단 여러 가지 복합적이긴 한데 제가 일단 그 음악 감독 일을 하면서 좀 물리적으로 시간이 좀 많이 없는 것도 있고 또 장원 씨도 또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 것들 또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일과 이런 것들로 저희들이 옛날만큼 막 옛날 같았으면 앨범 나오자마자 땡 하고 바로 그냥 막 다 돌아다니면서 앨범 다 들고 다니면서 홍보를 하고 그랬을 텐데 그런 모드는 좀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이번 음반이 막 그렇게 저희가 그렇게 막 들고 다니면서 막 신나게 홍보할 그런 음반처럼 안 느껴지고 이상하게 약간 이제 다 만들어서 이렇게 떠나 보냈으니 듣는 자의 몫이다.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막 홍보를 하고 선전을 해서 알려드리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막 이런 식의 일들이 아까도 좀 저희가 부담스러운 모습을 보셨겠지만 그런 측면이 좀 있어서 모르긴 몰라도 이 7집에 관계된 페퍼톤즈와의 공식 대담은 우리 너에게 음악이 가장 디테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네. 그럼 오늘 이 방송이 끝나고 저랑
재평이랑 좀 그 앨범 컨셉에 대해서 다시 한번 회의를 해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아니야. 아주 귀한 우리는 다시 보기가 되기 때문에 좀 불친절한 게 있었다면 네. 좀 죄송하고 아니야. 저희가 아유 죄송은요. 컨셉에 이런 식으로라도 갇혀가지고. 많은 얘기를 끌어낼 수 있었다는 게 뭔가 진행자로서 저도 역할을 다한 것 같아서 기쁜 마음. 아 너무 고생 많이 하셨어요. 자 이렇게 정말 저는 알죠. 너무 많은 이 정성과 생각과 노력이 담긴 페퍼톤즈의 7집 뭐 팬 여러분들 물론이고 많은 분들께서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끝곡으로 우리 샤인 들을까요? 아 네. 네. 아까 제가 추천곡이네요. 좋아하는 곡이라고 네네. 얘기했었는데 이게 아무튼 그때 무슨 광고 아 필름 러브. 샤인 들을까 아니면 아니 샤인을 듣도록 해요. 샤인 왜냐면- 아까 BGM으로 살짝 깔렸는데. 완곡을 들어야 돼. 아 그런가요? 이게 OST로 처음 발매된 곡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또 네. 의미도 있고. 자, 우리 치얼업의 처음 그러니까 앞으로 또 계속 이제 페퍼톤즈의 음악이 치얼업에서도 나오게 되는데 첫 번째로 공개된 샤인 들으면서 두 분 오늘 대화는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평 씨, 장원 씨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요. 오늘 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네. 나와주셔서 너무 고맙고 아무튼 화이팅입니다. OST 저 크루 연락처 좀 이따 끊어주십시오. 자 여러분 좋은 꿈 꾸시고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밤으로 이사 와서 처음 갖는 혼자 하는 보이는 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때론 내 천불 걸고 진심으로 부딪히지 않는다면 어디가 끝인지 알 수는 없겠지. 부끄러움을 뚫고 무리 밖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더 넓은 세상을 볼 순 없을 거야. 무엇이 있는지 어떤 것이 진짜인지 깨닫기 위해 어느 날 조용히 난 길을 나섰지. 한 번도 보지 못한 어딘가